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인 김강주입니다.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이나 오늘 6월 15일 화요일입니다만 한국 주식시장 활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죠. FOMC입니다. FOMC는 연방 공개준비위원회인데 이 FOMC가 전 세계 경제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기관이죠. 그런데 FOMC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FOMC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FOMC는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인데 페더럴은 연방을 뜻하죠. 오픈, 공개, 그리고 마켓은 시장이고 커미트는 위원회이니까 그래서 FOMC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다. 이렇게 이름 붙여집니다. 그렇다면 FOMC는 왜 이토록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자, FOMC는 연방준비제도 내 통화정책에 관한 한 제일 중요한 회의 기구입니다. 자, 통화정책은 말할 것도 없이 돈에 관한 모든 정책을 뜻하죠. 돈을 푸는 것, 즉 완화, 또 돈을 거두어 들이는 것, 최근 테이퍼링, 이런 등등의 축소 뿐만 아니라 이자율 등등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기관이 바로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자, 여기서요, FOMC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위에 있죠. 연방준비제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연방준비제도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중앙은행 제도와 같은 건데, 자,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죠. 그래서 중앙은행 제도 역시 한국처럼 단순하지 않고 연방준비제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를 뜻하고 이것은 영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드라고 불리고 있죠. 제일 아래 자막입니다. 패드의 뜻은 The Federal Reserve인데 이때 The Federal Reserve에서 앞글자 패드 세 철자를 따서 패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 연방준비제도를 우리가 줄여서 연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용을 극대화, 즉 경제 활성화죠. 두 번째는 물가 안정, 경제 안정. 세 번째는 장기 이자율 안정.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자, 통화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인데 이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주요 기관을 몇 가지 보면요. 첫 번째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고 현재 이사회의 의장은 공화당의 제롬 파월 의장이죠. 두 번째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고 있는 FOMC. 세 번째는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네 번째는 연방준비은행 이사회 등등의 기관들로 연준 연방준비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방준비은행은 각 주에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12개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공부는 두 번째,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기관 가운데 두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입니다. 그렇다면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통화 공급, 즉 돈을 통제할 목적. 이때 통제할 목적이라는 것이 바로 조작이죠. 통제할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증권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 또는 매각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화 공급을 통제, 즉 조작한다고 해서 공개시장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FOMC는 다른 기능들도 있죠. 역할, 시장 금리를 조정한다든지 또 각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요건을 설정하는 등등의 또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FOMC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연방준비제도 이사 7명과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연방준비은행을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다 했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50개 주 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연방은행은 12개입니다. 이 12개 연방준비은행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 보스턴, 필라델피아, 리치몬드, 두 번째 그룹 클리블랜드, 시카고, 세 번째 그룹 애틀란타, 세인트루이스, 댈라스, 네 번째 그룹은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샌프란시스코. 자, 눈치 빠른 분들 세어보셨습니까? 11개입니다. 네 그룹 총 12개가 아니라 11개이죠. 네 그룹 12개가 아니라 11개 은행을 네 그룹으로 나누어 두고 이 네 그룹에서 매년 한 은행씩 선발해서 네 은행이 연방준비은행 총재 구성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의 은행은 어떤 은행일까요? 자, 이 은행은 바로 뉴욕 은행인데 주식시장이 있는 뉴욕의 은행은 항상 참석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4개 그룹 총 11개 사실은 4개 그룹의 각각의 은행 한 명의 총재 돌아가면서 1년 그 다음에 항상 참석하는 뉴욕은행 총재 그렇게 해서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과 연방준비제도 이사 7명으로 총 12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FOMC 위원입니다. FOMC의 의장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인 제롬 파월이 당년직으로 맡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한국 주식시장이 활기가 없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 드렸나요? 오늘 한국 시간 오늘 밤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 어떤 결정들을 할까? 이 같은 불확실성 때문이죠. 자, FOMC 회의는 정례 회의가 6주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러니까 6주에 한 번씩이니까 매달 열리는 것은 아니다. 6주에 한 번씩이고 1년에 8번 열립니다. 6주에 한 번. 6, 8에 48, 48주죠. 또한 법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간 최소 4번은 열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이 같은 FOMC 회의는 1박 2일, 한국 시간 오늘 저녁부터 1박 2일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회의는요. FOMC 4번째 회의입니다. 올해 들어 4번째 회의인데 6월 15일 화요일에서 16일 수요일 이것은 미국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겠죠. 그런데 이 FOMC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또 달러, 통화 이런 등등의 이동,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FOMC를 앞둔 회의를 앞둔 위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블랙아웃은 회의가 FOMC 회의가 열리기 10일 전부터는 이 통화 정책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 코멘트를 금지해라, 셧더마우스 해라 라고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답답한 블랙아웃 기간이다. 또한 뒤집어 이야기하면 블랙아웃이 끝나는 날이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 저녁부터 FOMC 2021년 4번째 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모임 2주 전에는요, FOMC가 열리기 2주 전에는 베이지북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모임 3주 후에는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즉, 1박 2일로 FOMC가 열리면 결정된 것을 발표하겠죠. 발표하겠는데, 총 12명의 위원들이 어떤 의사, 어떤 의견들을 밝혔는지가 모임 3주 후 의사록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베이지북은 모임 2주 전에 발표되는 베이지북은 미국 전체 경제 동향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베이지북도 매우 중요한 의미, 아주 종합적인 미국 전체 경제 동향 보고서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 또 투자시장 경제 정책에 민감한 분들에게 가장 또 큰 영향을 주는 베이지북입니다. 의사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FOMC 회의가 끝나면 3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에는 누가 뭐라고 했는지 이런 등등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FOMC 의사록을 보면 누가 비둘기파인지 매파인지 구분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둘기파는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하는 위원들 비둘기파, 매파는 시장에 조금 영향을 주는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 위원들을 우리가 매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컨대 비둘기파면 지금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등등을 조금 늦추자 하는 쪽 발언을 할 것이고 매파는 반대되는 발언을 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전 세계 경제 그리고 투자 시장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FOMC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계속 FOMC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죠. 지금까지도 계속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FOMC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고 또 FOMC가 열리기 전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해한다면 앞으로 주식이나 또 투자,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